자, 안녕하세요. 무인일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인일주 찾는 방법. 이건 태어난 일을 뜻하는 거예요. 만세력에 들어가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만세력이 있죠? 만세력에 들어가서 생년 월 일 시를 치면 이렇게 한자로 8자가 딱 뜨죠. 그 중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줄, 태어난 일, 생일, 그걸 일주라고 하는 건데, 자, 일주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사주를 전체 여기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다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60갑자를 다 보려면은 이게 1억 2,500만 개의 경회의 수가 나와요. 사주 팔자가. 그래서 그걸 다 볼 수가 없으므로 자, 요 일주 2자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니까. 자, 무인일주 참 부러운 일주죠. 무인일주는 장생을 놨네요. 자, 무인일주 자의 형상은 뭐냐? 이 글자의 의미 그리고 형상, 모양을 뜻하는데 삼명통해는 또 뭐냐? 1500년대의 어떤 고서예요. 그 고서에 의하면 무토위하, 인이강곡. 자, 무토는 큰 넓은 들판에 놀이 쫙 깔린 형상. 요건 이제 또 이렇게 자의 형상이 또 이렇게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독산고목, 독산의 홀로 고목이다. 또 독산의 범, 민둥산의 호랑이. 자, 호랑이가 숲속에 있어야 되는데 민둥산에 있어요. 그래서 좀 소심해요, 이 무인일주는. 이 딱 글자만 보면 참 굉장히 아주 대범할 것 같지? 의외로 소심하고, 천간 동물은 무토가 곰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곰의 상징성이 뭐야? 변함이 없고 일관되고 묵직하고 아주 참 든든하죠.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무인일주가. 게다가 무인일주는 굉장한 동명이에요. 학당귀인, 문곡귀인. 이 학당귀인, 무슨 학당, 서당 이런 건 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움도 소질 있고 아주 머리도 좋고, 특히 이 일지의 장생은 귀인자가 아주 많이 붙어요. 무슨 귀인 아마 만세력 들어가시면 귀인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무인일주는 공직이나 어떤 관직이나 어떤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면 상당히 성공해. 정치인들도 많고 국회의원도 많고 판검사도 많고 무인일주가 아주 그렇습니다. 특히 인의 국가는 중국, 유럽, 인의 국가에 가서 무슨 외교관을 한다든가, 해외에 가서 어떤 무역을 한다든가, 무역일주는 물론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제 무인일주는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거, 바짝 마른 조기야. 물이 없잖아요, 지금. 이거는 큰 나무고, 이건 민둥산이야. 민둥산의 나무야. 그래서 사주원국이란 이 나머지 6자에 또는 대운에, 다시 또 대운을 설명을 드리면, 야, 나 대운 왔어. 그 대운이 아닙니다. 10년 주기로 움직이는 운이에요. 그래서 대운의 물의 여부. 여기 어딘가 물의 여부가 유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만일 아무리 좋은 무인일주라고 하더라도 수가 물이 없으면 재물이나 어떤 관해덕, 그러니까 관해덕은 직업, 덕을 논하기 어렵다. 수의 있느냐 없느냐, 물. 이게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나머지에 어디 물이 있어야 돼. 여기 만약에 없으면 대운이라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행운이라도 있어야 돼요. 자, 행운이라는 것은 왔다가 간다는 뜻이에요. 이 운자. 그래서 올해가 무슨 이민년, 내년이 무슨 개묘년, 이런 식으로 왔다가 간다. 그 행운에라도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무인일주한테 제일 필요한 오행은 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무리 좋은 무인일주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기토운이 온다. 그러면 비겁운이라고 그래요. 나하고 비슷하니까.
비겁. 그러면 이 기가 인을 만나지 나를 만나잖아요. 기가 나를 만나면 사가 돼. 기인사. 그러면 이 장생을 깨쳐버려요. 장생을 몰살시켜, 이 기운이 오면. 그래서 장생을 방해하니까 또 이때는 또 조심해야 되겠고, 또 주변 관계가 일단 복잡해져요. 이건 주변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의 관계성은. 그래서 되게 아무리 잘 나가는 공직에 많은 무인일주가 많다 하더라도 또 원국에 아까 얘기한 수가 없거나 원국에 인이 또 있거나 아니면 어딘가 갑이 있거나, 이 갑도 이것도 나무고 목고 이것도 목이고 이것도 목이에요. 그럼 이게 다 관이거든요. 그럼 이걸 관살 혼잡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명의 경우는 남자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뭐든지 넘치면 부족하니만 못해. 근데 사주에서는 부족한 것도 그렇게 좋진 못하더라고요. 근데 원국에 어쨌든 나무가 이렇게 갑 또는 인이 있을 때 만약에 여명이라면 관이 바람직하지 못해요. 아주 많이 바람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이 편관이 혼잡해져 가지고, 관은 정관이냐 편관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만약에 편관일 때는 참 힘들어져요. 근데 편관일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식신이 있다. 식신이 있다면 그 편관을 제살해서 굉장히 출세하는 명식이 되는데, 식신이 뭐냐 편관이 뭐냐 여러분이 거기까지 뭐 지금 복잡하니까 아실 거 없고, 목이 간목이냐 인이 또 있느냐 없느냐 그거 일단 보시면 되는 거고, 일단 관이 이거 한 개 이상이 있다면 한 개 있는 것과 두 개 있는 것, 세 개 있는 것은 팔자가 확 틀려진다. 그런 뜻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지지의 요 기토가 같이 또 합례를 하면 지지에서 그러면은 관합이 돼서 상당한 남편덕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인이 아니고 축토가 있다. 제가 토 이런 건 이게 요 뜻입니다. 축토가 있다면 얘들이 이 안에서 지장간에서 암합을 해요. 관암합. 그러면 부부가 상당히 유정해요. 부덕을 논할 수 있다. 그래서 원국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일주라도 이렇게 많이 틀려요. 남편복이 있는 거네요. 엄청 있죠. 엄청나게. 제가 사주 감명하면서 엄청나게 있다고 어떤 분한테 했더니 저 그렇게 말씀하시는 정도의 엄청남은 없습니다. 라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기준이라는 것은 내 기준도 생각해야죠.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받는 그릇 크기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베푸는 크기도 생각을 해야죠. 그걸 비례했을 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부덕을 논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무인일주 뭐 하늘이 다 또 안 주지. 그렇죠? 무인일주한테도 저는 참 무인일주가 최고의 호명이라고 생각해. 사주 60급자 중에. 그런데 아무리 이런 호명 무인일주라고 하더라도 식상이라는 것은 여명한테 자식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지요, 이런 식자. 자식을 뜻하고 자기 건강을 뜻하고 자기 일터를 뜻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식상이 무인은 절태에 놓여 있다. 절태. 안 좋다고 했는데 절대. 절태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끊어지는 거. 절로 놓여 있다, 절지에 놓여 있다. 그래서 무인일주는 거계가 건강상 문제가 따를 수 있고, 자칫 어떤 일이든 시작은 참 좋은데 유시무정으로 끝날 수가 있다. 만약에 무인일주의 남명은 처가하고 무정하다. 식상은 처가거든요, 남자한테는. 그래서 처가하고 무정할 수 있다. 절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대운까지 이렇게 들어오면 또 좀 골치 아프죠. 그러나 거기에 무인일주는 관복이 아주 많아요. 참 관복 많아요. 여명한테는 남자복, 남명한테는 직장복. 그래서 아주 특히 이 남편의 동태, 부의 덕을 아주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자, 식상, 아까 얘기했던 식상은 자식이라고 그랬죠. 또 자식과 내 건강이라고 그랬는데, 식상이
공망이 들어가 있어요. 공망은 자 물질계와 욕망계로 나뉘는데 물질계는 실존 말 그대로 허구, 허상, 없는 것. 없으니까 자꾸 더 쫓아. 그렇죠? 그래서 식상이 공망이라 자칫하면 자식과의 인연이 남편 덕과 같지는 않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자, 남녀 모두 직업 전선에서 대인 관계도 좋고 아주 인정받고 평판도 좋고 후하게 대접받고 이 장생은 무인일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 베풀고 10개 대접을 받아요. 굉장히 그게 아주 눈에 띄게 드러나요. 그리고 성격도 좋고 무인일주는 무덤덤하고 또 착하고 뭐 제가 공부할 때는 옆집 쌀집 아저씨 같다. 그렇게 아주 수더분하고 너그럽고 아주 복이 많은 일주다라고 제가 이렇게 배웠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무인일주가 조심해야 될 게 있겠죠. 자, 무인일주도 올해가 인의 나라 이민년에 와 있네. 인이 동착이 돼 있잖아요. 그럼 직장 이직운이 있을 수 있고 또 사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뱀띠해 사운이 올 수 있고 그럼 사운이 뭐냐 2022, 23, 24, 25년도가 되겠네. 을사년 그때가 되겠고 신년은 멀었으니까 뭐 요때 이제 충형이 돼서 또 깨지느냐 아니면 길로 발복하느냐 그렇게 또 원국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인사신운 그리고 인이 같이 동착했으니까 탕화가 되겠죠. 탕화 분노 조절 장애 분노 폭발할 일이 자꾸 생긴다. 그렇게 힘들다 정신적으로. 그렇고 올해 직업 이동운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또 원국의 6자의 인과 사와 신이 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길흉의 관점이 많이 달라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원국에 인사신이 또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거기가 센 직업 무슨 군인, 검찰, 경찰 무슨 뭐 이런 센 직업에 노일 저기가 많죠. 자, 이거 지금 본 거는 여명의 동태에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니까. 관은 여자한테는 남편이 되고 직업이 되고 남성한테는 자식이 되고 직업이 되고. 자, 이제 재의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재는 말 그대로 돈이에요. 재물. 이거 지어주시라고요? 아, 네. 이거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재성의 관점. 그러면은 부인의 동태가 되겠죠. 처의 동태. 부인. 재성 다시 얘기할까요? 아버지. 그 다음에 부인. 여자. 꼭 부인 아니라도 하여간 여자. 뭐 그렇게 되겠고 여명한테는 시어머니, 시모 그리고 채물 뭐 그렇게 되겠죠. 자, 무인일주는 아까 그랬죠. 관공, 관직, 출세하는 명식이다. 그래서 무조건 무인일주는 사업보다 무조건 직장을 명식을 가져라라는 하늘의 뜻. 자, 이렇게 일지에 관을 놓고 직장 다니라는 뜻인데 관이 장생이잖아요. 장생 아까 얘기했죠. 후원성.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이런 관을 장생에 놓고 돌아다니면서 사업하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얻어서 세 개를 잃어버려. 그거 엄청난 손이지. 일득삼실. 직장 생활 안 하면 몸은 바쁜데 소득은 작아. 노다공소. 자, 이렇게 되겠고요. 처의 동태가 이렇습니다. 자, 2023년 당장 내년을 한번 봅시다. 내년은 어떻게 되나. 개묘년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무는 개하고 참 좋아해. 합하길 참 좋아해요. 그래서 무게 합이 되는데 합이 된 결과치가 불로 변해. 근데 이 불은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회두생이다, 뭐 화파생이다, 뭐 이런 어려운 말이 있지만 뭐 그거 모르셔도 되고 그게 나한테
좋게 도와주느냐 아니면 오히려 흉이 되느냐는 또 원국에 따라 달라져. 왜냐하면 내가 굉장히 신강할 때는 나 도와주면 내가 오히려 꺾여요. 신약한 사람한테 되면 회두생이 되겠죠. 엄청난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회두생이냐 회두국이냐 이런 거는 참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나머지 사주 원국을 보고 또 대운을 봐야 돼. 대운의 흐름이 또 어떠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딱 만세력을 펴가지고 물이 있느냐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원국에 이 인과 비슷한 거 인이 어디 또 있느냐 아니면 천간은 그 이 우애를 말하는 거예요. 갑이 있느냐 하고 없어야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무인일주는 업상이 안 될 경우 업상은 내 그 일주와 맞는 직업이에요. 그게 아닐 경우 철사관에 놓일 수 있다. 철사관은 뭐 우리 무슨 유행가 미아리국에 뭐 철사줄로 꽁꽁 묶인 채로 뭐 있잖아요. 말 그대로 철사관이에요. 몸이 아프다라는 거죠. 상당히 몸이 약해지게. 특히 이제 한 뭐 40까지는 괜찮겠지만 한 40 중반 넘어가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업상하기. 자, 남명도 마찬가지예요. 원국에 수가 없으면 배우자를 논할 수가 없다. 배우자의 유정을 논할 수가 없다. 자, 제일 중요한 거. 부적. 그게 뭘까요? 가르쳐 주지 말고 여기서 끝낼까? 가르쳐 줄까요? 업상. 자, 공직자, 관직, 그 다음에 교육 관련 업을 하기. 그 다음에 인의 국가에 가서 뭐 무역을 해도 돼요. 관련 업. 인의 국가는 중국 또는 유럽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목재업. 나무로 하는 무언가 목재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